기장을 왜 살해했습니까? 공무상학교에 식당을 기득권에 억울하게 인생 파멸당했기 때문에 할례를 했습니다. 범행은 언제부터 계획했습니까? 몇 명을 살해하려는 겁니다. 몇 명 살해하려고 했습니까? 항공사 기장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직 부기장이죠. 김모 씨의 범행 동기가 경찰 수사에서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피의자 김 씨는요, 4명을 살해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준비했다라고 진술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 범행 대상의 정확한 집 주소를 알아내고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배달원으로 위장해서 활동을 하기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치밀하게 이러한 범행을 준비해 왔다라는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 택배 배송 기사로 위장을 해서 장기간 미행을 하면서 주소지를 다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잠시 머무르는 임시 거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벨을 눌러서 실제 특정 시간대에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언제 몇 시에 운동을 하러 나가는지까지 굉장히 치밀하게 그 동선 파악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끝에 결국에는 고향에서 첫 범행 시도를 하게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는 실제로 검정색 옷을 입고 범행 장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는 그와 정반대인 하얀색 옷을 입고 나올 정도로 미리 옷을 준비해가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동선까지 파악한 그런 계획범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의성이 짙고 모든 거를 철저하게 계획한 범죄였다. 자, 이 김 씨는요, 당초에 4명을 살해하려고 했고 이 4명 모두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의자와 관련해서 특정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었다고요? 어떤 업무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표준평가팀장으로 재직을 했던 사람, 아니면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노렸습니다. 아하. 표준평가팀장이라는 것은 항공사 평가의 표준과 매뉴얼을 수립을 하고요. 기장이라든지 부기장에 대해서 이 조종을 할 수 있는 적격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능력이나 있습니다. 인사평가 같은 거군요, 그러면. 맞습니다. 우리가 실제 조종을 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1년 동안 3번의 평가를 거치는데 네. 그때 어떠한 하자가 발견되면 그 즉시 많은 승객의 이 목숨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에서 배제를 시킬 수도 있는 권한까지도 사실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가해자의 경우에는 실제 한 차례 불합격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이 이러한 평가 배제라든지 불합격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면허까지 상실을 하게 됐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 아닌가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평가를 나쁘게 해줘서 내가 이 비행기 조종을 못하게 됐다. 바로 당신들 때문이야. 이런 앙심을 품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고요. 이 범행을 저지른 동기 중에 또 한 가지가 추측되는 게 있습니다. 김 씨는요, 경찰 조사에서 퇴직할 당시에 조종사 공제회로부터 공제금을 원하는 만큼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래서 범행을 계획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요. 실제로 조종사 공제회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를 했던 게 확인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광장 공포증으로 인해서 더 이상 조종사로서의 자격을 상실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면허를 상실하게 되다 보니까 공제회를 대상으로 면허 상실 보상금을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네. 그런데 공제회 측에서는 정신질환, 그러니까 광장 공포증이라는 어떠한 질환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보상의 상한액이 5천만 원이다라고 다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제회 측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여서 4천만 원 정도의 보상금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보상금을 다 받지 못한 게 또 불만의 하나였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한 간부로서 이제 공제회에 재직했던 사람도 범행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이 일련의 과정들에서 정확히 본인이 어떻게 보면 좀 목표물로 삼을 사람을 명확히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입니다. 차를 대려면 밥을 사 먹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식당들이 있습니다. 식당 전용 주차장인가? 아닙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 지나다니거나 쓸 수 있는 공용 도로입니다. 근데 그 도로에 주차를 하고 싶으면 우리 가게에서 밥을 먹어야 한다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자기 땅인 양 온갖 방법으로 사유화하고 있다는 건데요. 직접 보시죠. 차 못 세워요, 저기? 내가 타려고 미쳐 오른다고 저기 가면 거기 주차장 있어요.
근데 저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식당들이 또 난리가 나요 아주. 그래서 못 대죠 일반인. 밥 안 먹고 된다고. 못 돼요, 못 나가라죠. 돼요. 식당 땅이 아니잖아요. 네, 사실. 아니에요? 자기 땅처럼. 아니에요. 아, 자기 우리는 땅처럼 자기 그거 땅인 줄 자기 땅이 알았어. 아니. 식당 사유지가 아닙니다. 보통 식당 앞에 주차장이 있으면 이거는 식당들이 공용으로 자기들끼리 어떤 영역을 맡아서 운영을 한다 생각하는데 저기는 그게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의 사유지도 아니고요. 네. 엄연한 공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소유의 이 주차장도 아니고 자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주차하지 못하게 막아놓고 그리고 손님이라고 하면 식당을 이용한다고 하면 그제서야 이제 자리를 치우면서 여기다 주차하세요라고 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보자라고 한다면 과태료 처분까지 나올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영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식당 업주들은 주장을 하지만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지자체 조례 위반까지 해당할 수 있고 이것이 네. 단기간 이루어지게 되면 실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로도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